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 4가지와 함께 또 그 안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섹터를 다뤄볼지 키워드 4가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정말 다사다난한데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와 또 비철금속, 그 안에서 오늘 구리 관련 종목들이 또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주 대응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주들, 오늘 또 밸류업 수혜 기대감에 금융주들도 움직이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던 1시간입니다. 일단 장 시작 직전에 8시 58분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최종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또 장 출발 때 삼성전자 3.55%까지 상승했고, 또 YC도 대표적인 삼성전자 향수해주죠. 15%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9시 35분에 삼성전자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금 삼성전자는 0.73%까지 빠졌고요. YC도 윗골이 길게 달고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다시 올라왔지만 또 지금 시세를 보면 또 삼성전자가 한 3%대까지 다시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정말 이 반도체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먼저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보셔야 될 거는 뭐 HBM 좀 보셔야 되고요. 하반기가 좀 되면은 반도체 전공정 쪽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HBM 퀄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주력 사업이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냐면 HBM을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D램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 같은 경우에는 최선단 D램, 선단 공정이 들어가는 D램을 적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HBM 하고 있죠. SK하이닉스도 83조 투자해가지고 기존 공정을 HBM으로 공정 전환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메모리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좀 즐기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됐을 때는 가동률이 최고조에 4분기 정도가 되면 가동률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소식이 삼성한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천천히 시장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반도체를 본다면은 HBM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HBM은 기존 D램보다는 뭐 마진율이 한 2~3배 정도는 높기 때문에 HBM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 분위기를 좀 즐겨보자라고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또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 정말 주가가 갈팡질팡한데 오후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송재혁 부사장께서 약간 인터뷰했었던 것들이 좀 와전되면서 HBM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곧 통과 소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직은 부정을 했지만 정말 빠르면 8월 중에도 7월 중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침에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관전 포인트는 내일이죠. 내일 이제 잠정 예비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최저치가 한 8조 3천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정말 최대치는 9조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8조 3천억, 한 4천억을 이제 바닥에 저점으로 놓고 그 이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조가 나왔다. 그러면 그 6천억, 7천억의 차이는 다 반도체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가전이 잘 팔려서 혹은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반도체 쪽에 매출이 좋아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 폭이 얼마나 클 것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내일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뭐 직전 2월, 3월 달 고점 때 한 8만 6천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요 폭이 생각보다 작아서 좀 현재 수준에서 머물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오늘 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하이닉스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는 일단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상치를 얼마나 넘어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분할로 매수해보는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CXL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일단은 SK하이닉스의 HBM이 뒤처졌기 때문에 이 CXL만큼은 선두주자를 뺏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CXL 시장이 개화하진 않았거든요. 과연 제2의 HBM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뭐 CXL과 HBM 둘 중에서 난 어느 쪽을 더 좋게 보고 있다. 또 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한쪽으로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매수해놓은 종목이 있다면 같이 말씀을 해주실게요. 먼저 우리 김병지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장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7, 8월이면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는 HBM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HBM을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생산할수록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삼성전자는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CXL은 기술력이 있어도 좀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이닉스는 딱 명확하게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볼 때는 뭐 하이닉스나 HBM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 오늘 좀 빠지고 있는 HBM 관련주인 한미반도체를 좀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의 실적을 보면은 또 깜짝 놀라는 실적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호재가 나왔던 부분이 SK하이닉스가 기존의 D램 공정 부분을 전환을 해서 HBM 공정으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호재로 또 작용이 돼서 거기에 장비라든가 뭐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한미반도체 선정했고요.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좀 눌렸을 때 매수 가격을 한 15만 원 정도 잡는다면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이 19만 원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만 원으로 잡고 보면 충분히 좀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차세대의 HBM 관련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지 매니저께서는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HBM 지금도 공략 가능하고 그 안에서 한미 반도체를 오늘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렇다면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와서 네.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삼성전자 향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긴 하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나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향은 이제 삼성의 메모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장비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서 그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둘 다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눌렸을 때 지금도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한미반도체 한 5.2%대 조정세를 보이면서 한 15만 7,900원에서 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19만 원으로 제시해 주신 만큼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CXL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HBM 쪽을 봐야 될까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엮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계속 HBM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CXL 유리기판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CXL 지금 이걸 돌릴 수 있는 CPU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하게 되면 좀 실익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HBM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다라면 저도 HBM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 선정을 좀 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관계사죠. 2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도쿄일렉트론의 장비가 계속해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향으로 해서 매출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 하이닉스 쪽에도 도쿄일렉트론 장비가 이제 한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도쿄일렉트론의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실리콘 링을 하나 머티리얼즈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또 이거는 이제 부속품이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할수록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2023년, 22년처럼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낸드 가격 인상될수록 실리콘 링의 수요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58,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는 역시나 나도 HBM 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하나 머티리얼즈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후장 흐름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오전장에 올랐던 84,700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 3%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과연 오후장에 얼마나 이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을지 혹은 또 상승분에 반납할지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로 이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가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연초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주가 추이를 보면 6월 3일만 하더라도 176달러를 기록했는데 7월 2일 기준으로 231달러를 기록했고요. 어제 간밤에는 246달러까지 추가 상승을 했고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1% 가까이 오르면서 248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뭐 300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불면서 우리 국내 대표 2차 전지주들에도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주요 2차 전지 종목들 일제히 다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역시 7% 넘게 상승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4% 강세 보이면서 대형 2차 전지주들도 시세를 내뿜었습니다. 앞으로도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한데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제가 한번 켜놨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차트는 거의 뭐 반등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덜 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치도 굉장히 또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양극재 판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3분기는 평균 판매 단가가 6% 증가, 하반기부터는 4분기부터는 12% 반등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현대차가 또 보급형 자동차에서도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과 CNT 도전재 기업들도 주가가 뜨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놓친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들 앞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고려해 볼 만한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공략 가능한 종목, 매수해놓은 종목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네, 고려해 볼 만한 리스크는 일단 2분기 실적 부분인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7, 8월에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2분기 다음 3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지금 주가가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눌린 구간을 좀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직 테슬라가 주가가 간 것 대비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저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종목을 꼽아본다면 저는 제이오라는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제이오가 CNT 도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NT 도전제 관련돼서 파우더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데 그게 이제 충방전화 하다 보면은 부피 팽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CNT 도전제를 넣게 되면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CNT 도전제 파우더를 국내 유일로 또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이 종목은 또 딱히 가격을 정할 필요 없이 현재가도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목표 가격은 27,000원까지 1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만 원 라인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주 매니저께서는 CNT 도전제 관련주로 제이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이오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의 조정을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7,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2차 전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겠다. 혹은 또 하반기까지 분위기 괜찮을 것 같다.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려해야 될 리스크는 없을까요? 전 사실은 아직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판매가 잘 된 것이 할인 정책, 금융 지원 정책 때문에 판매가 잘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점은 확인됐다는 것은 있지만 이 저점 확인된 것이 판매량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고성능 배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의 성능이라든지 혹은 고속 충전했을 때에 필요한 재료,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최근에 테슬라가 상승하는 거는 차량 판매보다는 FSD라든지 또 ESS 쪽에 대한 또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ESS 관련된 또 배터리라든지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승부를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ESS 관련해서는 서진 시스템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상위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베트남 공장의 차 확대 이런 거 본다라면 일단은 한 38,000원까지, 그러니까 32,000원 마켓에 이탈하지 않으면 한 38,000원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저희 비철금속 그 안에서 오늘 구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구리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장에서 구리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시티에서는 12,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 구리 가격 상승세 이어갈 수 있나요?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지표, 또 파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은 발언들이 어쨌든 미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 그거에 또 이제 반대급부로 금이라든지 이런 비철 금속이 좀 상승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구리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금리에 좀 연동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지만 좀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추이는 조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최근에 구리 가격 연동해서 전력 전선주를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리가 특히나 전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에 또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력 전선주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전력 전선도 정말 모멘텀이 많은 지금 관련 섹터잖아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력 전선도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타이거 구리 실물을 한번 보시면은 저점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LS, 풍산, 이구산업 같은 기업들도 10% 이상 주가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력 전선주도 구리 가격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구리가 환경 규제 때문에 공급량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게다가 요즘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까지 구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잘 안
떨어지고 있어서 구리 가격 연동돼서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력 전선과 구리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투자자를 위한 배당 소득세가 개편이 됐는데요. 밸류업 모멘텀에 힘을 받아서 오늘 금융주들이 또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보시면 개정 후에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세율이 14%에서 9%까지 하락을 했고요. 2천만 원 초과한다면 25%는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개편 후에 세금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금융주들의 상승 랠리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정책에 대해서 만족감은 뭐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수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떤 정책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배주주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대주주라는 회사에서 얻는 게 많아야지 또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배당 발표했지만 사실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엄청 늘려도 실제 혜택은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정책도 새롭게 저는 갈수록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켜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께서는 금융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주는 정말 밸류업의 최대 수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뭐 배당 증가를 했을 때에 뭐 법인세를 할인해 준다든가 세액공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주주한테는 배당소득세를 저율과세로 한다는 프로그램인데 배당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하면 금융업종이거든요. 사실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과 그리고 이자 수익을 통해서 재투자 이런 것들로 해서 매년 배당을 조금씩 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놓고 주가가 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융주 관련된 종목들이 뭐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고가를 좀 다들 뚫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요. 금융주들이 원래 주가가 정말 잘 안 움직입니다. 정말 잘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번 차트를 크게 뚫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금융주들은 한번 차트 추세를 만들면은 꽤 오랜 기간 상승 흐름을 좀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밸류업에 따른 수혜가 또 금융주지 않을까. 다만 급등했을 때보다는 저는 금융주는 눌렸을 때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보다 살짝 눌렸을 때 금융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께서는 눌림목 구간에서 금융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주들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워낙 우리 두 분께서는 다 반도체 지금도 담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무섭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좀 고점 우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피난처로 이 금융주들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해지 수단으로 꼽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공략 가능한 금융주가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김병진 매니저님은 눌림목 구간에서 보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은행주들은 눌림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주목해 볼 만해요. 일단은 4대 금융지주가 2분기 평균 순이익이 6% 정도 늘어날 걸 보고 있는데 우리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한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5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우리 금융지주가 다른 4대 금융지주 대비 배당이 좀 높은 기업입니다. 이런 거 감안한다면 충분히 한 1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저점 13,800원, 14,000원은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는 금융주들은 쉽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눌림목 구간을 찾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략 가능한 금융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금융지주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800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오늘도 구리 관련주들, 은행주들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김병진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장이 마감하고 오후 5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 관련한 내용들 명확하게 제가 투자의 눈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5시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 보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쇼는 저희 내일도 오후 12시 이 시간부터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내일도 시장에서 핫한 이슈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꼼꼼하고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